제 이름은 김은정, 올해 52살입니다. 2년 전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은 군대에 있고 딸은 대학교 3학년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적막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이 다 있나. 하필 이렇게 더운 날에 혼잣말을 하며 당황했어요.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였거든요. 급하게 인터넷으로 에어컨 수리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쿨에어컨 서비스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갑자기 안 돌아가는데 수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방문하겠습니다. 오후 2시쯤 온다고 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선풍기를 틀어놨지만 뜨거운 바람만 돌 뿐이었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얇은 원피스로 갈아입었어요.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툴박스를 든 모습이 전형적인 기술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 신청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모습을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뒷모습이, 목소리가, 움직임이 모두 익숙했어요. 에어컨이 어디에 있나요? 거실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그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는 에어컨을 살펴보며 이런저런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그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잠깐 혹시. 그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산악회, 도봉산 산악회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김은정 씨. 정말 은정 씨가 맞네요. 민수 씨. 정말 민수 씨예요? 김민수. 10년 전 산악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든든한 체격에 다정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조금씩 생겼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와, 정말 반갑네요.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이야. 민수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신기해요.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못 만날 뻔했네요.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흘렸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산악회에서 꽤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등산을 함께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부터 고쳐야겠네요. 이렇게 더운데. 민수 씨가 먼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부탁드려요. 그는 다시 에어컨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가운 물을 준비하면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처럼 성실하고 꼼꼼한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냉매가 부족한 것 같네요. 보충해 드릴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작업하는 동안 저는 찬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그가 물었어요. 그런데 은정 씨,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 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변화를 겪었던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도 마찬가지셨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산악회에서 헤어진 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 같았어요. 산악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는데, 민수 씨가 말한 그 일은 우리 산악회를 해체시킨 불륜 사건이었습니다. 회장님과 총무님 사이에 불륜이 발각되면서 산악회가 완전히 와해되었거든요. 그 일로 모든 회원들이 어색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아쉬웠는데. 저도요.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우리는 잠시 그때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산을 오르면서 자연을 만끽했던 시간들.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하산 후에는 막걸리 한 잔으로 마무리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에어컨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 됐네요.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정말로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시원해졌어요. 와, 정말 시원하네요. 고마워요, 민수 씨. 별 말씀을요. 그런데 그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뭐요?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쉬워서요.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난 김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좋아요. 커피 드실래요? 네, 좋아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작업 도구를 정리하고 손을 씻고 왔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10년이나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맞아요.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의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 씨는 에어컨 수리 일을 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워 독립했다고 하더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후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아들은 군대에 있고 딸은 대학생이에요. 다행히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느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 여전히 예쁘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료 나이만 먹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어요. 10년 전 산악회에서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도 여전하세요. 그때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옛 동료의 만남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음을 서로 느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 괜찮으시면 언제 시간 되실 때 같이 산에라도 가볼까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산에 간다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민수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등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날씨 예보를 보니 좋을 것 같던데. 네, 좋아요. 약속을 정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는 순간 손끝이 살짝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 8시에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만날까요? 예전에 자주 갔던 도봉산으로요. 네, 좋아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서 해 먹을게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민수 씨는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라면과 계란, 김치가 있었어요.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시간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순간들, 같은 냄비를 들여다보며 가까워지는 거리감. 모든 것이 새로우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물이 끓네요. 면 넣을게요. 민수 씨가 라면을 넣는 동안 저는 계란을 풀었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라면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일상이 너무 그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먹는 것. 이혼 후 2년 동안 혼자 해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계란 넣어도 될까요? 네, 넣으세요. 계란물을 넣자 라면이 더욱 맛있어 보였습니다. 김치도 함께 넣어 끓이니 집안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다 됐네요. 함께 거실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맛있네요. 집에서 끓인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후의 삶, 혼자 사는 어려움, 아이들에 대한 걱정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가끔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제 말에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특히 주말이 가장 힘들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 일도 주말에 하려고 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마음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였어요. 라면을 다 먹고 뒷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고 그릇을 건네받으며 손이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해서 좋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 다 쉽게 이별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은정 씨, 민수 씨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은정 씨 혹시 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 민수 씨. 우리의 손이 맞닿은 순간 10년 전 산악회에서 느꼈던 그 설렘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 모두 자유로운 몸이었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그때와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제 말에 민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요. 정말로요.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등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집이 왠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민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미소,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등산복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설레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장을 조금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유역에 도착하니 민수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산복 차림에 그가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조금 일찍 나왔어요. 오랜만이라 설레서. 그의 솔직한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만 설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기뻤어요. 저도요.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어요. 정말요? 저도요. 서로 웃으며 도봉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예전 산악회 시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가 한참 헤맸던 날 기억나세요? 아, 그날. 결국 해지고 나서야 하산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은정 씨가 준비해온 초콜릿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물론이죠.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 그런 소소한 추억들을 나누면서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비교적 조용한 코스를 선택했어요. 이 길로 가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길이에요. 좋아요. 등산로에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름이라 초록이 더욱 짙었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란히 걸었지만 길이 좁아지면서 민수 씨가 앞장을 섰어요. 그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며 걷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빠른가요? 민수 씨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조금 숨이 찼어요. 2년 동안 등산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파른 구간에 도달했을 때 민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잡으세요. 여기 조금 위험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전해지는 온기와 힘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고 믿음직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평지에 도달하자 자연스럽게 놓아야 했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계속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까지. 산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더욱 솔직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은정 씨, 이혼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외로움이요. 그리고 미안함도 있었고. 아이들에게요. 저도요. 특히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우리는 각자의 아픔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었어요. 중간 쉼터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준비해온 물과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여기서 보는 경치 참 좋네요. 그러게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왔던 곳인데 여전히 아름다워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경치를 바라보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혼자 와요. 답답할 때면. 혼자요? 네.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외로움.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제 말에 민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런가요? 네. 저도 이제 함께 산에 올 사람이 생겼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휴식을 마치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점점 가팔라지는 길, 거칠어지는 숨소리. 하지만 민수 씨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챙겨줘서 힘이 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화이팅! 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펼쳐졌어요.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식혀줬습니다. 와, 정말 시원하다. 그러게요. 올라오길 잘했네요. 정상의 바위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간단히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먹으니 더없이 맛있었어요. 은정 씨가 만든 김밥이에요? 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느껴져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산에 다녔던 것처럼요. 저기 우리 집 있는 동네가 보이네요. 민수 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니 정말로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높이 올라왔네요. 그러게요. 우리 대단해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예전 산악회 시절과 똑같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니 오후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슬슬 내려가야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늦으면 위험해요. 하산길에 접어들면서 민수 씨가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돌이 많은 구간에서는 먼저 내려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미끄러운 곳에서는 팔을 잡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그의 팔을 잡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배려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발도 좀 씻고. 좋아요. 계곡 옆 그늘진 바위에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니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아, 시원해요. 그러게요. 여름 산행의 묘미죠. 나란히 앉아 발을 담그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민수 씨가 피하지 않았고 저도 그대로 두었어요. 그의 체온이 어깨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은정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곡물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정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10년 전에도 당신이 좋았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민수 씨,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잖아요. 우리 둘 다 결혼한 상태였고 산악회 분위기도 그렇고.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기혼자였고 산악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고백에 민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계곡물과 대조되는 따뜻한 온기였어요. 은정 씨, 우리 이제 솔직해져도 될까요? 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산에도 오고 일상도 나누고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민수 씨. 우리의 손이 더 꽉 맞잡혔습니다. 계곡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 사귀어 볼까요? 민수 씨의 제안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좋아요. 그 순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촉이었어요.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우리의 첫 키스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정말 꿈 같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등산에서 돌아온 그 주 내내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민수 씨의 안부 문자로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까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 시간 어떠세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민수 씨가 데려간 곳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담하지만 분위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아셨어요?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요. 조용해서 좋아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 좋았어요. 은정 씨, 지난 등산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요. 저도요. 꿈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어요. 민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나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적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은정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무기력했거든요. 매일이 똑같고 의미도 없고. 그런데 은정 씨를 만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민수 씨. 혼자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후의 힘든 시간들,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서로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은정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번 주말에 제 집에 오실래요?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민수 씨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집에 간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저녁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좋아요. 제가 뭔가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토요일 저녁 민수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사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서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부엌에서 요리하는 민수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진지하게 요리하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스테이크요. 그리고 샐러드랑 스프도 준비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언제 요리를 배우셨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혼자 살려니 배워야 했어요. 30분 정도 후에 정말 근사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스테이크는 완벽하게 구워졌고 샐러드도 레스토랑 못지않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요리 실력이 있으시다니. 과찬이에요. 은정 씨가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이 있네요. 촛불을 켜놓고 와인까지 준비한 저녁 식사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 이런 분위기까지. 너무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은정 씨를 위해서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은정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네. 산악회 때도 그랬고,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뭔가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따뜻해요. 그리고 진실해요. 가식이 없고.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도 그래요. 진짜 남자다운 면이 있으면서도 세심하고 다정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촛불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사이의 공기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은정 씨. 네. 민수 씨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거친 일꾼의 손이지만 무척 다정했어요. 민수 씨. 우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지고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은정 씨 괜찮으시면.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기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제 고백에 민수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었어요.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존재감. 은정 씨,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더욱 마음이 열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제 마음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파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은정 씨.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간지럽고 따뜻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떠나기 싫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집에 가기 싫어요. 제 솔직한 마음에 민수 씨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정 씨.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성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은정 씨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는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억지로 붙잡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정을 존중해 줬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이런 밤에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결국 민수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 앞에서 헤어지는 순간이 가장 아쉬웠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야말로요. 은정 씨 덕분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키스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오늘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품, 그리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민수 씨가 제 집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그의 집에 가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민수 씨가 제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반숙으로 해주세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은정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함께 봤습니다. 민수 씨는 경제면을, 저는 문화면을 보면서 가끔 재미있는 기사를 서로에게 읽어줬어요. 여기 좋은 전시회가 있네요. 같이 가볼까요? 좋아요. 언제 하는 전시회예요? 다음 주까지래요. 이렇게 소소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함께 갈 곳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은정 씨,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민수 씨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직은 조금 두려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제가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이마에 하는 다정한 키스였어요. 은정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인내심과 배려가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진정으로 저를 아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민수 씨의 성격, 습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저 역시 제 자신을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정 씨,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1박 2일로요. 좋은 펜션 하나 알고 있어요. 여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은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였으니까요. 펜션이라면 방은 따로따로 잡을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역시 민수 씨는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좋아요. 정말요? 그럼 내일 출발할까요? 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 씨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함께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 정도 달려서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웠어요.
민수 씨가 예약한 펜션은 한옥 스타일의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방을 2개 잡아뒀더군요. 방은 옆방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고마워요. 짐을 풀고 나서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계곡도 있고 야생화들도 피어 있어서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떻게 이런 곳을 찾으셨어요? 예전에 혼자 왔다가 기억해뒀어요. 은정 씨와 함께 오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위해 이런 곳까지 준비해준 마음이 고마웠어요. 저녁에는 펜션에서 바비큐를 했습니다. 민수 씨가 고기를 굽고 저는 야채를 준비했어요. 2사람이 함께 만드는 저녁이 특별했습니다. 와인도 가져왔어요. 정말 완벽하네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정 씨,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저도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와인의 힘인지 아름다운 밤의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제가 더 고마워요. 은정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나눴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나누는 진실한 대화였어요. 은정 씨, 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첫 번째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제 고백에 민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는 별빛 아래에서 포옹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산책을 하면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어젯밤 고백이 진심이었어요. 저도요. 그럼 이제 우리 정말 연인인 거죠? 네.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강원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 우리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까요? 다음 단계요? 네. 동거든 결혼이든 더 확실한 관계로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며칠 후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니 행복했어요. 민수 씨 결정했어요. 뭘요? 같이 살아요. 제 대답에 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50대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평범한 여름날 에어컨 고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용기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